디스패치의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죠. 이제 "유수는 팩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저격수 같은 언론 플레이의 전형을 진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디스패치가 증거를 들고 나와서 단숨에 이제 무림을 평정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사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 중에 주시했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민희진이 5 고위 임원을 향한 부적절한 사랑의 주술을 사용했다." 그래서 무당한테 이제 떡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임원들에게 먹였대나 뭐 어쨌대나 좀 의미심장하죠. 떡이 이제 체험제도 아닌데 이제 그거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희진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사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건을 은폐 무마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사건 때문에 법정 소송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임원 A씨가 있는데 또 광고주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직원 B씨가 이제 여성인 것 같아요. 여성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뭐 약간 성접대? 뭐 접대 비슷하게 뭘 하면서 뭐 발언을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사건이 처음 나와서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광고주한테 잘 보이려고 이번 A씨가 애를 쓰다가 직원 B씨한테 좀 실수를 했나 보다. 그래 갖고 좀 성희롱 발언을 한 거니까 고용주 입장에선 임원 A씨를 뭐 질책하면서 뭐 해고를 하고 뭐 이러기에는 좀 어려워서 어떻게 적당히 그냥 무마시키려다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이 사건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민희진은 요 정도의 사건은 사실은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자 고위 임원한테 사랑의 주술까지 쓰는 사람이 그 남자들만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발언한 것이 그렇게 뭐 큰 문제겠어요? 이 기사에서는 아예 땡땡땡이라고 하이브 고위 임원이 이제 이름이 이제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아예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21년 민희진이 41살이에요. 민희진이 소스에서 유진스를 데려왔다. 당시 그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딜을 성사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딜이 실패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임원들이 민희진을 차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딜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유진스를 빼오는 데는 또 성공을 했대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딜이 실패했는데 유진스를 빼오는 데는 성공했다.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저는 딱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딜이 정말 실패한 건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5 내에 남자 4명 내지 5명이 성추문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다는 거죠, 제가. 기사 내용을 보면 "나 땡땡땡에게 미친 듯이 꼬리쳤어. 가까이 앉고 안 들린다고 가까이 오라고 하고." 사건 당시 민희진의 나이가 41세고 이사급이었어요. 상당히 고위층이에요. 물론 그때는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고위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웬만한 남자보다는 다 높은 직이었고 땡땡땡이고 미친 듯이 꼬리를 쳤다면 땡땡땡이 누굴까 대체 5 내에. 자기보다 이사급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대표밖에 더 있나? 민희진의 나이가 그때 41세였어요. 그러면 41세 여자가 이사급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누구한테 꼬리쳐서 일을 성사시키고 몸노비를 할 생각을 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민희진은 더 젊었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이브에 와서 처음 한 행동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SM에서도 했을 것이다. 더 젊었을 때는 더 확실하게 했겠죠. 그리고 분명히 SM에서도 뭔 사건이 있었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젊을 때 SM에서 일을 정말 더럽게 배웠구나. 저는 물론 SM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게 가능했을까? SM에서도? 더 이상했던 건 나는 민희진은 그 당시에 방시혁 의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프로듀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방시혁 의장이에요. 몸노비나 성노비를 했으면 방시혁 의장한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굳이 방시혁 의장이 데리고 왔는데 방시혁 의장한테 좀 도와달라고 안 하고 굳이 땡땡땡한테 가갖고 몸노비를 한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가 좀 미스터리해요, 이 관계가. 그래서 저는 성노비를 했으면 방시혁 의장한테 하는 게 맞고 근데 방시혁 의장한테 안 왔다면 뭐지? 물론 제가 그 5의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게 진짜 내용은 성노비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냥 성노비일까? 이거는 그냥 로비라기보다는 민희진이
뭔가 '정치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문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일본에는 와카슈도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와카슈도가 무슨 뜻이냐면 소년에 대한 사랑. 이게 뭐냐 그리스의 에로스와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대상을 이제 권력 유지에 이제 많이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문이 좋은 여성이나 남성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애인을 만들어서 주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이제 이게 오타인데 시라카와예요. 시라카와 천황이 있어요. 72대 천황인데 근데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천황이 그렇게 힘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약간 이제 봉건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약간 봉건 시대였고 그러니까 무사들 가문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후지와라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이 가문이 자기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천황이 될 정도의 그렇게 높은 그런 신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후지와라 집안의 여자를 천황의 배우자로 줘서 그 자식의 뭐 외할아버지가 뭐 섭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권력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시라카와의 천황의 모친도 후지와라 노의 가문의 여자였고 배우자도 후지와라 노의 가문의 여자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배우자로 누구를 줬냐면 자기네 동복 동생 그러니까 호리카와 천황은 고모하고 결혼한 거죠. 그런데 첩은 이제 후지와라 집안의 여자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천황은 누가 되냐면 후지와라 노의 집안의 딸이 낳은 아들이 결국은 이제 천황이 됐어요. 왜냐면 후지와라 노의 집안이 워낙 세 갖고 도바 천황의 이제 배우자는 또 누구냐? 후지와라노 다마코라는 이 여잔데 시라카 천황이 자기의 첩을 손자의 배우자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라카 왕이 후지와라노의 가문이 너무 세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게 굉장히 좋은 집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애인으로 삼아요. 그 애인을 어떻게 하냐면 대신들로 써요. 그 대신들을 또 자기의 애척과 결혼을 시켜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애인들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손자의 배우자도 자기 애인, 대신의 배우자도 애인, 대신도 자기 애인. 그러니까 다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애인들이야. 이게 시라카와 천황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대를 이어오면서 천황들이 그러니까 도바 천황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할아버지의 방법을 배워 갖고 자기도 이제 동성애를 이용해서 대신들을 애인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뭐 둔다든가 첩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동성애를 이용해 갖고 권력을 또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서 똑같이 해요. 이게 대를 이어가면서 동성애 문화가 이제 사무라이 시대로 이어지면서 사무라이 시대의 어떤 동성애 문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성을 통한 정치 수단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니진의 이 방법은 이 방법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한국의 문화에 맞냐라고 볼 때는 그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조선시대만 해도 중앙진보도 유교 정치가 이제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특히 왕은 학자에 가까울 정도로 학식이 높으면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왕이 세종이에요. 세종. 세종은 거의 학자에 가깝잖아요. 그냥 정치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똑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술의 그 모토는 학식과 지혜로 신하들을 위해서 군림해야 된다는 게 이게 높은 직위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학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술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게 학식과 지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통한 그런 정치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성은 뭐냐? 권력의 이제 부산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선비에게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비가 이제 공직을 갖고 부임을 해요. 그럼 거기에 기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생은 나라에서 키운 기생이에요. 그럼 이 기생과 마음대로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선비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이 우리나라의 기생 문화는 선비들과 연애를 하는데 이거는 정치수라고 상관없이 선비들이 그냥 즐겁게 노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성 문화에서 여성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기생일 뿐이지 동등한 위치의 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일단 그렇단 말이에요. 직위가 높은 그러니까 이사급이잖아요. 이사급의 여자가 그 주변의 남자들한테 어떤 사랑의 주소를 쓰면서 성적인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성노비일까 아니면 성희롱일까라고 볼 때 나는 이거는 성희롱에 가깝다.
왜냐면 직위가 낮으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거는 성노비가 될 수가 있는데, 직위가 높은 사람이 그러면 이건 성희롱이에요. 왜냐하면 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윤락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통치의 수단이 아니고. 저는 이제 하이바 미니즈 분쟁이 좀 뭔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뭔가가 감정적이고 남자와 여자의 싸움처럼 계속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주술 대상사가 4-5명 있었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이. 좀 미심쩍어요. 그 딜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진스는 뭐 데려갔다고 하니까 딜은 성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고, 그 대상자들이 다 유부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남성 문화에서 직위가 있는 여성이 여성과 뭐 관계를 갖는다, 이거는 뭔가가 남자들한테는 약간 수치스러운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위가 높은 여성과 직위가 낮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 5에서 그동안 문제를 삼긴 삼았을 거예요. 뭔가가 삼긴 삼았는데 대놓고 문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문자를 공개했을까? 4명에서 5명의 당사자 남성들이 있잖아요. 뭐 그중에 뭐 일부는 뭐 딜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일부는 성희롱을 당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뭐 어떨지도 몰라요. 남자 4-5명에 여자 1명이 끼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4-5명의 남자에게 사건 주술을 하고 그 여자 하나가 그 사이에 개입이 돼 있다면 5 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방시혁 의장이고 이걸 알았다면 그러면 저는 윤희진 자릅니다. 사내 연애를 반대하는 그런 회사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녀 사이가 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건 숨겨진 어떤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5와의 감정의 고래 원인 중 이게 하나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